그 악몽 같은 밤, 노래방 문을 열었습니다. 낮고 어둡게 깔린 조명 아래 남편은 마이크를 들고 웃고 있었어요. 그의 팔은 누군가의 어깨 위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8세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5년간 돌봄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에게 위로를 받고 있음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책상에 널브러져 있는 수업 자료를 정리하며 긴 한숨을 쉬어봅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뵐게요. 마지막 1학년 아이가 인사를 하고 교실을 나가네요. 이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창가에 비치는 봄 햇살을 잠시 느껴보았답니다. 따스한 빛이 제 얼굴에 내려앉아 밝혀주었지만 마음 한 구석은 왠지 서늘하기만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려받아 보니 친구 정윤이었어요. 수영아, 통화 괜찮아? 응, 수업 이제 마쳤어.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정윤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웠어요. 그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정윤이의 말에 저는 불안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뭔데? 별일 아니지? 수영아, 사실 지난주에 강남에 백화점 쇼핑 갔다가 너 남편 봤어. 그런데 어떤 여자랑 있더라고. 제 손은 떨렸고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미안해. 아는 척 하는 게 싫었는데 확실히 수철이 오빠가 맞았어. 젊은 여자랑 쇼핑하고 있었다니깐. 저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학교 교실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듯해 속이 울렁거렸어요. 아니야. 우리 수철이 오빠가 그럴 리가 없잖아. 얼마 전에 바이어 선물 산다고 백화점 간다고 했거든. 아마 업무 때문에 같이 쇼핑 간 걸 거야. 요즘 사업 때문에 바쁜데 그럴 시간이 어딨어. 저는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사실 자신은 없었습니다. 이미 저의 마음속에서도 작은 의심은 시작되었거든요. 그래, 그렇겠지. 내가 오해했나 봐. 괜히 연락해서 미안해.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에 내리쬐고 있는 봄 볕이 갑자기 서리발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희 남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항상 바빴습니다. 결혼 초에는 사업이 힘들어 제가 모아둔 적금은 깨서 생활비로 쓰기도 했지요. 그때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성공하기만 하면 우리 가족은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편은 사업을 성공했지만 제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계약직 교사로 일하고 있고 저희 아이들은 소박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설마 아닐 거야. 저는 더 생각하지 않고 빨리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정윤이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결혼 15년 동안 남편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가끔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가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크게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니 그건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최근에 남편이 늦게 집에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자주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답니다. 사업체가 커지면서 접대가 많아졌고 갑자기 출장이 잡혀 어쩔 수 없다는 남편의 말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저는 고개를 젓고 또 저으며 아닐 거라 생각하려고 했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에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여보, 저 왔어요. 라고 말해보았지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아들도 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았는지 텅 빈 집은 저를 더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생각해보았지요. 정윤이의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정윤이의 오해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금 일찍 일어나 남편의 출근을 도왔습니다. 지방의 바이어들과 미팅이 잡혀 있는 중요한 날이었기에 필요한 옷과 넥타이를 꼼꼼히 챙겨 주었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남편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동안 가계부는 제가 관리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사업자 카드 내역은 확인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제 행동이 남편에 대한 배신은 아닌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고 있어? 갑자기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에 너무 놀랐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죠. 아, 바닥에 카드가 떨어져 있어서 주워두려고. 남편은 제 말이 의심스러운 것 같았지만 곧 표정을 풀며 말했지요. 그래, 고마워. 나 내일 늦게 도착할 거야. 바이어 미팅이 언제 끝날지 몰라. 요즘 외부 일정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게, 회사가 커지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래도 당신이 이해를 잘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 내 맘 알지? 남편은 제가 골라준 넥타이를 메고 웃으며 대답해 주었지요. 15년이나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넓게만 느껴졌던 남편의 등은 조금씩 구부정하게 되고 있었고 흰머리가 나고 있는 머리카락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는데 저는 남편을 더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죠.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남편의 카드를 조회해 보았어요. 남편 개인카드 온라인 조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다행히 사업자 카드도 같은 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며 머뭇거리고 있었지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더 큰 불안감이 밀려왔기에 키보드의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고 말았답니다. 마침내 모니터 화면엔 신용카드 내역이 떴습니다. 대부분 식사나 골프장 비용, 바이어 접대를 위한 고급 음식점 같은 평범한 결제였어요. 하지만 눈에 띄는 건 최근 6개월간 반복되는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파스타집. 더 이상한 건 금액이었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식사비 치고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었죠. 또 화요일 밤과 금요일 저녁에만 결제가 되어 있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결제된 식당의 위치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주소를 검색한 업체 지도에는 파스타집이 아닌 노래방 간판이 보였거든요. 노래방, 왜 하필 그 노래방일까요?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노래방에서 이런 고액 결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건 설마 남편이 접대라는 명목으로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머릿속이 이상한 상상으로 복잡해져 버렸지요. 손은 떨리고 가슴은 시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다니. 15년 동안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는데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만약에 제가 의심하는 게 맞다면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거든요. 저는 다음 화요일에 학교에 연차를 내고 남편 회사 앞에서 미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남편과 남자 몇몇이 함께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식당이 보이는 카페에 들어가 더 기다려 보았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미행이나 하고 있고. 하지만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 만약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거라면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가장 성실한 남편이었고 가정적인 남편으로 부러움을 샀던 저였습니다. 제가 남편 자랑을 할 때면 친구들의 부러운 눈길을 한 몸에 받곤 했어요. 9시쯤 되니 함께 들어갔던 일행 2명이 먼저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나오지 않았으니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했어요. 10시가 넘으니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었지요. 저도 황급히 택시를 잡아 뒤를 쫓아갔습니다. 기사님,
앞에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택시는 강남 한 골목에 멈췄고 남편은 옆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계속 따라가 보았어요. 얼마 걷지 않아 화려한 조명의 노래방이 보였습니다. 지도에서 본 그 노래방이었죠. 역시 골목 모퉁이에서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이 노래방에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지요. 이곳이 단순한 노래방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어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그런 곳에 남편이 정기적으로 드나들고 있다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가슴에 구멍이 생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다 노래방 옆 작은 포장마차에 들어갔습니다. 창가에서 노래방 입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죠. 그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남편은 나오지 않았어요. 새벽 1시가 넘었는데 말이죠. 저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노래방에 들어가 현장을 확인해야 할까? 아니면 더 지켜보는 게 맞을까? 저는 그때도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니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참 지나서야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 잠들어 버린 남편을 보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바로 추궁을 해야 할지, 더 지켜봐야 할지 몰랐거든요. 새벽에 제대로 잠이 들지 못한 상태로 아침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며 잠을 깨우는 듯 했어요. 그의 모습은 피로에 찌든 듯 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핸드폰으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죠. 어젯밤에 늦게 들어왔죠. 접대가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걱정되는 듯 물어보았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라 먼저 나올 수가 없었어. 잠을 못 자서 그런지 피곤하네.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워 알면서도 속을 뻔했어요.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접대하면 노래방 같은 데 가요? 순간 남편은 멈칫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손님들이 원하면 어쩔 수 없지 가야지. 강남에 있는 그 노래방 말이에요. 요즘 자주 가던데. 남편의 표정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으며 저를 뚫어질 듯 쳐다보았죠.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쓸데없는 말을 했어? 카드 내역이요. 매주 화요일마다 같은 곳에서 고액 결제가 있던데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내 붉어졌습니다. 내 카드 내역을 몰래 본 거야? 당신이 그럴 권리가 어디 있어? 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이 매번 늦게 들어오고 이상한 장소에서 고액 결제를 하니깐 확인해 본 거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들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거 사업자 카드인 거 몰라. 다 회사 일 때문에 간 거야. 사업하는 사람이 접대할 수도 있지. 당신같이 월급쟁이가 어떻게 이해하겠어? 남편은 거칠게 의자를 밀어내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월급쟁이, 그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저는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니라 지금도 가정 경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아내였는데, 게다가 결혼 초기에는 남편의 사업을 돕기 위해 처녀 때 모아둔 적금까지 모두 쓰면서까지 생활비 전액을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그 노래방에서 무슨 접대를 하고 있는지 저도 다 안다고요. 남편은 눈이 커질 대로 커져버렸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뭘 어쨌다고? 그 노래방이 평범한 노래방이 아니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은 잠시 말을 잃은 듯 하다 이내 태도를 바꾸었죠. 그냥 회사 사람들이랑 가끔 가는 곳이야. 설마 나 의심하는 건 아니지? 오해하지 마. 남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하게 생각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신경 많이 못 써서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더 몰아붙일 수는 없는 일이었죠.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 부산에서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남편은 제가 골라준 넥타이를 메고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다시 미행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다음 화요일, 다시 남편의 회사 앞에서 미행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노래방 안까지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지요.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정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미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항상 명품 가방과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부잣집 사모님이었죠. 저에게는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정미야, 우리 잠깐 만날까? 부탁할 말이 있어. 저는 정미와 동네 카페에서 만나 남편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제가 발견한 카드 내역과 노래방 미행한 것까지 모두 말했지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네 남편이. 정미는 저에게 괜찮냐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수철 씨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 정말 성실해 보였는데. 정미야, 나도 아직 믿기지가 않아.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 그렇게 말하며 울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나 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확실한 증거는 잡아야 할 것 같은데 남자들이 증거 앞에서는 변명 못 하잖아. 그 노래방 말이야.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 정미는 저에게 단호히 조언해 주었습니다. 정미는 항상 결단력 있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친구였어요. 수영아, 내가 도와줄게. 오늘 저녁에 같이 지켜봐 줄까? 아니야, 괜찮아. 혼자 할게. 너무 고마워. 정미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힘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다 도와줄게. 내가 네 편인 거 알지? 그 말에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려버렸어요. 이런 힘든 시간을 함께할 친구가 있다는 것이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미와 헤어진 후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보았어요. 마음은 너무 무거웠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다시 회사 앞에서 남편을 기다렸죠. 다시 미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식당에서 같은 사람들과 비슷한 시간까지 모임을 가진 남편, 그리고 11시 무렵 다시 택시를 타고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식당에서 함께 나온 여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노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금 더 다가가 그 여자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 비치는 여자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여자는 정미였습니다. 아마 옆에 가로등을 잡고 있지 않았다면 쓰러져 버렸을 거예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정미와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제 손을 잡고 위로해주던 30년 지기 친구. 노래방 입구에서 두 사람은 서로 친밀하게 웃으며 스킨십을 해댔습니다. 정미는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만났던 단정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인 듯 했습니다. 저게 내 친구라고? 내 남편이 내 친구와 어떻게?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정미의 갑작스러운 위로와 조심스러운 말투, 남편을 의심하게 했던 말들, 그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심지어 정윤이로부터 들은 남편의 외도 소식도 혹시 정미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어요. 남편과 정미가 노래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속에서는 울분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미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자랑하던 모습, 백화점에서 옷을 샀다며 자랑하던 말들, 골프는 언제든 갈 수 있다며 자랑하던 시간들,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잣집 사모님 행세를 하면서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돈으로 명품 사서 우리한테 자랑한 거였구나.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런 다짐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바로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더 확실하게 대응할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가까이 지속된 우정과 15년의 결혼 생활이 한 번에 무너져 버렸어요. 배신감과 치욕감, 분노가 뒤섞인 채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보였나? 스스로를 자책도 해보았어요.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 집에 도착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새벽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신은 더 맑아졌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지요.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바꿔야만 했지요. 제 머릿속에는 지난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필름지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제 적금을 털어 도와준 일, 밤늦게까지 남편의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해 주던 일, 아이를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희생했던 세월들. 그 모든 순간이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미와의 우정도 마찬가지였죠.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해온 친구, 늘 당당하던 그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응원해 주었던 친구. 그 친구가 자신의 남편과 더러운 관계를 맺고 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강한 결심을 해보았어요. 그동안 내 속에 쌓아두었던 분노가 결단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이죠.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에 대한 상담과 재산 분할에 관한 조언을 듣고 싶었죠. 변호사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할수록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녹음 같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직접 노래방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면 될까요? 가능하시다면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절대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한 답을 찾은 듯 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고 치밀하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작은 소형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초등학교 졸업식을 위해 사둔 디지털 카메라도 다시 꺼내두었어요. 모두 증거 수집을 위한 도구였지요. 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 보았습니다. 49 얼굴에는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라졌지요. 더 이상 희생하고 순종적인 아내의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참지 않을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을 한 후 저녁 무렵 노래방을 찾아갔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노래방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다른 은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거는 잘 알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더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막상 노래방 입구에 도착하니 망설여졌어요. 정말 이대로 들어가야 하나?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정미와 남편이 함께 있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고 그때 그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고 있었답니다. 결심을 굳힌 후 노래방 안으로 용기 있게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을 사로잡았어요. 저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 사장님을 좀 뵙고 싶은데요. 잠시 후 노래방 사장이 나왔어요. 중년의 남자가 저를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손님,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한데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20만 원을 꺼내 탁자에 올려놓은 후 말했어요. 제 남편이 여기 자주 오는데 다음에 제 남편이 오면 저를 꼭 그 방에 보내주세요. 사장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고 올려보았습니다. 손님,
저희는 그런 서비스는 제공. 이해합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부탁드려요. 저의 절박함이 느껴졌는지 사장은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 탁자 위 돈을 가져가며 알겠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입니다. 남편분이 누구시죠?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장님은 한 번에 누군지 알아본 듯 아, 이 손님이요. 우리 가게 단골이십니다. 매주 화요일 밤엔 꼭 오시죠. 보통 2벌룸을 예약하십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얼굴에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화요일에 제가 다시 올 테니 2벌룸에 들어갈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손님은 항상 여성분과 오시는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어요. 그 여자가 제 친구예요. 제 말에 사장은 놀란 듯 눈이 커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9시에 오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 복수 계획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고 희생하는 아내가 아닌 것이죠. 남편과 정미가 나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생각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어요. 제 마음은 더 강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참고 살았을까? 저는 혼자 중얼거려 봅니다.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고 있었을까? 이제 너희들이 고통을 느낄 차례야. 집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급하게 잠을 청해 보았습니다. 이제 눈물도 말랐는지 더 이상 나오지도 않네요. 그저 차가운 분노와 확실한 결심만 남았을 뿐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는 복수의 무대를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는 평소에 입지 않던 화려한 옷을 구입했습니다. 노출이 심한 대담한 스타일의 붉은색 원피스와 하이힐. 그리고 미용실에 가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진하게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너무 낯설었지만 저의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았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제가 챙겨준 옷을 입고 남편은 출근했어요. 겉으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면서 철저한 복수의 날을 기다렸어요. 가끔 남편이 태연하게 웃으며 오늘 접대가 있어. 조금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접대가 있다는 그 말에 저는 다시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정미의 남편에게 보낼 증거도 준비해 두었지요. 노래방 카드 결제 내역, 남편과 정미가 함께 있는 사진, 그리고 곧 잡게 될 증거까지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택시를 타고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는 없지요. 노래방 사장은 약속대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2벌룸에 손님이 도착해 계십니다. 지금 들어가 보세요.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2벌룸 앞에 섰습니다. 방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분명 정미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정미는 남편의 무릎에 누워 키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술병과 안주가 흐트러져 있었고 노래방 기계에서는 음악이 크게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술에 취해 제가 룸으로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인간들이 저를 알아볼 때까지 문 앞에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다지만 이런 광경을 직접 목격하니 너무나 충격적이라 머리가 빙빙 도는 것만 같았지요. 가슴은 찢어지는 듯 고통이 몰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한참 지나니 정미가 눈을 뜨고 저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저를 발견한 정미는 남편 무릎에서 급하게 일어났고 얼굴은 하얗게 변해버렸지요. 남편도 놀라 정미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저는 소리를 지르거나 울지 않고 차분히 생각했던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태연하게 방에 들어가 소파에 앉고 남편 옆에 있는 다른 남자 일행 옆에 자리를 잡았죠. 그 남자의 팔짱을 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박 사장님, 술 한 잔 더 하시겠어요?
라며 태연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과 정미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저를 보고만 있을 뿐이었죠. 제가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영아, 이건 오해야. 정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미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당황함이 뒤섞여 있네요. 오해, 무슨 오해? 저는 여전히 웃으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다 봤거든. 너희가 몇 달 동안 이러고 있는 거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은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여보, 이건 그냥 사업상 접대일 뿐이야. 정민은 그냥 내 일을 도와준 것뿐이고. 남편의 말에 저는 계속 밝은 미소를 유지하며 가방에서 녹음기와 카메라를 꺼냈지요. 그동안 수집해 놓은 증거들이었죠. 너 미쳤어?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쳤다니? 이제 제정신을 차린 거지. 저는 계속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당신 취향이 이런 거 아니야? 노래방 도우미. 이건 그냥 비즈니스일 뿐이야. 접대였다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죠. 비즈니스라. 그럼 나도 계약을 성사시켜야겠네. 저는 남편에게 술을 따라주고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울고만 있었고요. 남편에게 잘 보이려 꾸며온 화려한 화장이 눈물에 다 번져버렸네요. 수영아, 내가 정말 미안해. 이건 실수일 뿐이야. 실수? 매주 화요일마다 몇 달 동안. 실수.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내 남편과 함께 있으며 받은 돈으로 명품을 사서 우리한테 자랑도 하고. 수영아, 아니야. 요즘 백화점에 못 갔어. 골프를 언제 나가? 정민은 더 이상 변명할 말도 없었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을 뿐이었네요. 남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에 일그러져 있었고 저에게 다가와 부탁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 집에 가서 얘기해. 여기서 이러지 마. 저는 남편 손을 뿌리치며 여유 있게 말했지요. 놓으세요. 손님, 더 이상 제 몸에 손을 대지 마세요. 저는 노래방 사장과 다른 손님들을 보며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불러도 될까요? 제 남편과 제 친구를 위해 준비한 곡이거든요. 남편과 정미의 모습을 확인한 후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저의 감정을 실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새로운 결심까지. 노래가 끝나자 카메라를 꺼내 남편과 정미의 모습을 찍어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진에 얼굴이 찍히지 않으려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만 하네요. 손님, 좋은 추억을 남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나가볼게요. 라고 웃으며 말한 후 당당하게 룸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지요. 남편이 문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지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물건을 모두 현관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어요. 새벽에 돌아온 남편은 문이 열리지 않으니 미친 듯 초인종을 눌렀지만 저는 집 안에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답니다. 다음 날 저는 정미의 남편에게 증거 사진과 녹음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동창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정미의 이중생활과 남편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충격을 받은 정미의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평소 가정적이고 온순한 남자였지만 그의 아내의 배신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정미와 남편의 평판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지요. 그동안 부잣집 사모님 이미지로 살아온 정미의 이중생활의 실체가 모두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정미가 노래방 도우미였대. 동창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고 골프 모임에서도 정미는 퇴출되었다고 해요. 그동안 자랑했던 명품 가방과
옷은 이제 정미의 치욕스러운 증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미는 집 밖에 나오지 못한 채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회사 안에서도 소문이 퍼졌는지 남편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접대비를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업에도 타격을 주었어요. 몇몇 거래처에서는 계약을 취소했고 임원들 사이에서도 남편을 비난하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없이 초라하고 늙어버린 모습으로 말이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평소 깔끔하던 남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수영아, 문 좀 열어줘. 제발. 현관문을 두드리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저는 인터폰으로 대답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제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제발. 나 용서해줘. 정말 실수였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실수? 몇 개월 동안 계속한 행동이 실수라고?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남편은 현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중소기업 오너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비참하게 애원하는 중년 남성의 모습뿐이었어요. 이제 끝났어. 변호사 통해 연락해. 마지막 말을 단호히 전한 후 인터폰을 꺼버렸습니다. 수영아,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기가 막혔습니다. 사랑이라. 이런 게 사랑이라고. 내 친구와 바람을 피워놓고 사랑이라니. 15년 동안 인내와 희생 그리고 배신까지 모든 것이 저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죠. 그날 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속이는 남편과 친구에 대한 걱정도 제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은 명확해졌고 이제는 자유로워졌지요. 다음 날 정미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화려하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창백한 얼굴로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수영아, 한 번만 만나줘. 제발. 문을 열어 정미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정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저는 냉정하게 정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 그동안 내 앞에서 명품 자랑하고 뒤에선 내 남편과 놀고 있었지.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잘못된 줄은 알고 있었어. 처음에 돈 때문에 시작한 것이었는데. 정미야, 이제 그만해.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는 30년 친구였잖아. 정말 미안해. 나도 후회해. 정말이야. 정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영아, 나 이혼했어. 집도 잃고 아이들도 뺏겼어. 모든 걸 다 잃었어. 그래서 그게 내 잘못이야. 내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알지? 내 잘못인 거 알지? 정미는 더 큰 소리로 울며 말했습니다. 근데 수철이 오빠가 먼저 날 유혹했어. 처음엔 접대를 도와달라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니. 그만! 정미의 이야기를 듣자니 속에서 무엇인가가 올라오는 듯해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말이야. 우리의 우정도 내 결혼 생활도 내가 다 망쳤어. 저는 정미에게 현관문을 손으로 가리키며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줘. 다시는 내 앞에 나타다니 마. 정미는 일어서며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미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때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끝이 난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다음 날 인터넷 기사에 수철의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접대비 유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무 조사를 받게 되었다네요. 남편의 회사는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철의 사업 비리와 정미의 이중 생활이 모두 드러나 버렸습니다.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지요. 저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쁨과 만족감은 아니었어요. 그저 지금까지 참고 견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기분이었죠. 몇 주 뒤 저는 법원에서 남편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혼 소송의 첫 심리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온 남편의 모습은 초라하기만 했어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오너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이 지친 중년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놀랍게도 정미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정미 부부도 이혼 소송 중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초췌한 모습이었지요. 저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며 희생만 하는 아내가 아닌 당당한 여성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해왔고 재산 분할도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수영 씨, 이제 시작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준비됐습니다. 법정 안에서 남편은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남편은 수영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저에게 유리했죠. 판사는 수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리가 끝나고 법원 계단을 내려올 때 남편이 저를 급하게 따라왔습니다. 수영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애원하듯 말했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당신이 날 배신한 그 순간 우리의 결혼은 끝이 난 거야. 우리 15년 함께 살았잖아. 그 세월을 어떻게 이렇게 끝내? 저는 걸음을 멈추고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은 없었지요. 그저 차분한 결심뿐이었죠. 내가 25년 동안 당신을 위해 희생하며 참고 살았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망쳐놨는지 보라고.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남편은 법원 로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원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제발, 수영아, 내가 뭐든 다 할게. 남편의 말을 뒤로 하고 저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될 제 인생에 대한 기대만 있을 뿐이었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끝이 났습니다. 남편의 회사 지분도 얻었기에 새 출발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니 겨울 하늘이 차갑지만 맑아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되돌아보니 꿈을 꾼 듯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죠. 제 스스로의 변화가 놀랍기도 했습니다. 예전엔 남편을 위해 참고 인내하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강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이 되어 있었죠. 배신의 아픔은 여전히 마음을 시리게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입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한 부수이 아니지요. 이제 내 행복만 생각할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